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바로 월요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와싱턴 소리 종김TV의 김종엽입니다. 요즘 한미 간의 대통령들이 경쟁을 하듯이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골드 크로스냐, 레드 크로스냐. 골드 크로스 하게 되면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레드 크로스가 되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데서 레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0에서 70%를 웃돌았습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주식 주가 하락으로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만 2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레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정체 막전 마크 653 2030 이탈로 해서 1년여 만에 레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부동산, 주가, 보안 수사권, 이 트리플 악재, 세 가지 트리플 악재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바로 내일, 오늘이죠. 8.17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정치 복원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레드 크로스는 주식 선거 그리고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정치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도 높아지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로 합니다만 반대로 레드 크로스는 반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직무평가에는 상고 하저와 비슷한 법칙이 있습니다. 초임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높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습니다만 램더 현상은 취임한 지 3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취임 초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국민들의 염원이 앞으로 잘해달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임기말로 갈수록 평가는 점점 부정평가로 떨어집니다. 구조적으로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레드 크로스라는 공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레드 크로스가 무서운 이유는 일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 흐름을 뒤집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갤럽 대통령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노태우 대통령은 2년차 2분기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3년차 2분기에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3년차 4분기에 또한
노무현 대통령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1년차 2분기에 데드크로스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퇴임 때까지 긍정평가보다도 부정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긍정평가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말하자면 부정평가는 70%에 육박했어요. 취임 초기에.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그 파동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급속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는 20%밖에 긍정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년차 4분기에 골든 크로스를 기록하면서 그러나 4년차 마지막 가서는 1분기에 다시 레드 크로스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는 하나같이 레드 크로스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년차 2분기인 저는 2014년 6월에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으로 레드 크로스를 맞이했으며 그 뒤 등락을 거듭했지만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레드 크로스를 맞이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또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탄핵됨으로 해서 감옥에 간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2년 전 3분기인 지난 2018년 12월에 경제 비관론이 심화되면서 데드크로스를 맞은 뒤에 또 긍정과 부정이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나 4년차 1분기인 2020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70%로 치솟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년차 2분기, 3분기를 맞이해서 부동산이 오르며 집값이 뛰어오르면서 곧바로 레드 크로스를 맞이했으며 퇴임 때까지 회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지요. 그런데 가장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취임이 2달도 되지 않아서 인사파동으로 레드 크로스를 기록한 뒤에 탄핵당할 때까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독특한 스타일이라서 다를 것이라 전망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신했던가요? 취임한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레드 크로스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8월 둘째 주에 한국갤럽 정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평가는 긍정이 44%, 부정이 46%였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레드 크로스에 접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레드 크로스가 접하게 되면은 긍정평가로 돌아오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8월 17일, 한국 날짜로 8월 17일이죠. 이건 미국 날짜로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동부 시간으로
8월 16일 7시 25분에 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7일 오전 8시 26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건 미국의 트럼프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3%, 62%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인기가 형편없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그리고 고공으로 지속되는 유가, 인플레이션 모든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지난 12일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다국적 여론조사가 발표한 데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only 33%, 부정평가는 62%로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2기의 현 시점의 지지도는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집권기와 비교해서 아주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으로부터 똑같은 시점끼리 비교하게 되면 트럼프 첫 번째 대통령 시절에는 말하면 트럼프 1기에는 순 지지도가 마이너스 10%였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17%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집권당인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연방의회 상하원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 그리고 고물가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를 놓고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은 이 점이 올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팁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거대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로서 끝이 날 겁니다. 이것 동부 시간으로 이것 와싱턴 종김 TV가 방송하는 시간이 현재 일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만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7일 오전 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당 대표를 결정짓는 국민의 선거,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와 대의원 투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김민석 후보가 호남세에서 결정적으로 그 요새를 몰아서 조금 전에 끝난 서울 경기도에서도 아슬아슬한 표차로 정청래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김민석 후보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당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전입과경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서 갈 길이 바쁜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까지 합세해서 김민석과 송영길이 정청래에 대한 공격이 인신공격을 넘어서 차마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국정 운영을 위한 어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배신, 신천지 의혹 등으로 윤리감찰이나 징계가 거론되는 거 하게 되면은 이른바 불법 전화방 의혹처럼 사법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마지막 TV 토론은 유치한 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를 향해서 치하하다는 말을 하니까 정청래가 치하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할 때 치하다는 말을 한다. 김민석 말. 그건 일본에서 하는 뜻이지 한국의 그 낱말을 잘 한번 들여다봐라. 검색해봐라. 그러면은 치하하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야말로 삼척 동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유치한 싸움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정청래.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것이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김민석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나올 때 정몽준하고 같이 화합을 하다가 서로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김민석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 쪽으로 갔죠. 그것을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한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것이다.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도 지냈고 또 당대표까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청래는 결코 배신이란 세 글자는 나의 사전에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선은 중차대한 당대표를 뽑는 과정인 게 맞습니다만 그것이 맞는가? 진정으로 당대표를 뽑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 네거티브로 가고 있어요. 계파 간의 갈라치기, 낙인 찍기로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네거티브는 나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송영길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이 한 번 과거에 말했던 것은 결코
말이 다르지 않고 똑같단 말이야. 그것은 정청래를 향해서 비꼰 겁니다. 말하면 급기야 상대 후보에 대해서 붕어 IQ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어요. 누가? 송영길이가 정청래에 대해서. 그러나 정청래는 뭐라고 또 답변한지 아십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송영길은 통일부 장관 내지는 어떤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런 장관 후보에 나서게 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나한테 잘하시오. 나한테 잘해야 청문회를 잘 맡을 것이라는 알뜰 모를 듯 이런 발언으로 나섰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경성 주자들이 강성 당원을 붙잡는 데 너만 집착한 이유가 큽니다. 강성 당원을 붙잡는 데 집착한 이유가 큽니다. 아무리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민심을 잃게 되면은 당대표가 된들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 당대표가 된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입안하고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진정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요. 김민석 후보가 이런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 개혁시장이며 개혁도지사를 지낸 그리고 개혁대통령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우기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 당이 안정되어야 하며 그래야 당정이 안정된다. 그래야 또한 정부가 안정되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 바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K 황금 시대를 열겠다. 이게 김민석의 구호입니다. 한편 정청래의 구호는 당과의 의리, 대통령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도 지키고 결코 배신도 없으며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할 것이다. 서로 간에 흠집 잡기에 몰두하면서 서서히 전당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대표에 당선된 사람은 오늘 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미는 것도 가장 안정장치인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는. 예?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에 되게 되면은 자신이 구상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친청으로 분류되는 당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의 랜드 현상이 금방 오는 거예요. 자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려면은 당청권이 공천권이 없는 대통령에게 줄을 설 겁니까? 아니면은 공천권을 틀어지고 있는 당 대표에게 줄을 설 겁니까?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 예? 욕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에게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가 당 대표가 돼야 자신의 정책 모든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김민석이를 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안전장치도 되고. 그래서 김민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발견되면은, 들춰지면은 과감히 공소 취소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검사들에 의해서 뭐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까?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 김민석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8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를 비롯해서 또 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이미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된 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것이 만일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만 판결돼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미 파기환송되지 않았어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 대법원에서 12명에서 10명에 의해서 유죄로 판명됐어요.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바로 전에 5월 한 12일로 생각됩니다만 그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퇴임 후에 반드시 재판이 열릴 것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퇴임 후에도 감옥에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소 기소된 것을 취소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행하려 하게 되면 결국은 역풍을 맞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검사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발견되면 과감 없이, 여과 없이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럴진데 역풍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현재 오늘까지 경선에서 최고위원들이 투표 활동을 보게 되면은,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은 5명이 최고위원이 됩니다만은 8명이 추천을 해서 현재 5명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친명이 3명이 최고위원 될 것 같고 2명이 친청,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3명, 정청래를 지지하는 세력이 2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에서 예상을 깨고서 압도적으로 정청래를 깨뜨린 김민석 후보가 경기도 서울에서도 아슬아슬합니다마는 경기 경선에서는 46%,
46.70%로 46.37%를 한 정청래를 아슬아슬하게 꺾고 이겼어요. 또 서울 경선에서도 46.61%, 그리고 정청래는 46.17%,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그 투표수를 보게 되면은 김민석이가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 큰 이변이 없는 한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 정청래, 그 다음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송영길. 근데 이 송영길 씨가 말이죠, 3명의 주자 가운데 10% 미만의 투표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에게서 인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원색적인 비난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에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한 것이 일치하지 못한다. 정청래를 빗대어하는 겁니다만 원색적으로 정청래를 인신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붕어빵이다. IQ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송영길의 발언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렬하고 아주 그러나 팩트에 입각한 그런 솔직 담백한 말로 국민들의 시선을 바로잡고 있어요. 사로잡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호남에서의 김민석 후보가 예상을 깨고서 큰 표차로 강력한 경쟁자인 전 당대표 정청래를 52.1%, 네, 그 김민석은 52.1%, 그다음 32.65%를 한 정청래를 꺾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광주 지역이겠죠. 김민석이가 57%, 57.24%, 정청래는 38.14%로 압도적으로 정청래를 꺾었어요. 이처럼 호남에서의 승리 여세를 몰아서 경기 서울에서도 근소한 차로 정청래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거리를 좁히는데 거의 성공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호남에서 과반 성공한 김민석 누적 투표 52.1%를 획득함으로 해서 오늘 바로 잠시 후에 있을 남은 국민 투표 30%, 그리고 대의원 투표와 관계없이 사실상 큰 이변이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서로의 약점과 과거의 전력을 들추면서 서로 간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등 피튀기는 싸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친명 세력들의 지원을 받은 김민석 후보가 결국 유리한 고지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후보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권을 들어주게 되면은 자신의 공약대로 검사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조작이 되었다면 그 사건들을 취소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8가지 공소 기소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과연 무엇이 검사들에서 조작이 되었는지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정황 증거도 없이 자신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런 허황된 국민들을 기만하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어떠한 역풍을 맞으려고 이러한 막말을 하고 있는지 김민석 씨는 잘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한 정황 증거도 없이 막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반드시 역풍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자멸을 가질 것입니다. 김민석은 이거를 알아야 될 거예요. 정청래의 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에? 정권은 짧다. 당대표는 더 짧다. 당대표는 2년짜리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금 이제 5년제입니다만 4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나 정청래가 말한 대로 정권은 짧고 뭐가 길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정권은 짧은 거예요. 권력은 짧은 거예요. 근데 김민석이가 송영길 후보가 얘기한 것이 정청래한테 얘기한 게 보다는 김민석이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에? 생각이 대단히 짧은 것 같아요. 이 김민석 후보는. 에?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청래는 그래도 막말은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말에 깊이가 있고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되기만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한낱 야당의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정청래 후보도 한 가지 고칠 점이 있어요. 이 막말,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예? 오로지 자기 편인 좌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만 대통령자 붙이지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까지도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미우나 고우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는 갖춰야 될 겁니다. 너무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까지 등 돌아서요. 정청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대통령직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앞으로 대통령 그나큰 꿈을 갖게 되면은 그 말 하나하나 언사부터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름 부르고
오로지 좌파 대통령 출신만 대통령자 묻히면 앞으로 좌파 쪽만 대한민국의 반쪽만 대통령 될 겁니까? 앞으로? 예?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으로 틀린다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자를 님자는 붙이지 않아도 대통령자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정청래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워요. 다시 거듭 경고합니다마는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윤석열 이름 부르지 말아요. 에? 이건 미국의 와시노 소리 종김 TV에서 강곡에 부탁합니다. 누구로 해서 정청래 씨는 앞으로 크나큰 꿈을 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의 언사부터 고치는 그 매너를 고쳐요. 어찌됐든 간에 한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파전인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기호 2번 정청래 그리고 기호 3번으로 경선에 참여하면서 강성 친명계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송영길 후보로부터 간접 지원을 받고 있는 김수석 후보와의 불꽃 튀는 싸움에서 그 가장 지지도가 낮으면서도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송영길과 정청래 간의 그 삿바 싸움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를 겨냥해서 만일 정청래가 당대표로 선출되게 되면은 어떻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고 총선도 앞으로 2년 후면 있게 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힌다고 일갈했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발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말하자면 똑똑지 못하다는 거죠. 정청래의 인격적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Q가 어떻동? 예? 붕어 IQ가 어떻다는 등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어요. 한편 송영길로부터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을 받은 정청래는 이런 말을 두고 그냥 두고 지나갈 위인이 아니죠. 송영길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아주 송영길 후보는 기여가 크다. 그 공로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청문회를 통과하고 싶으면은 붕어라든가 IQ 이러한 발언으로 심기를 건들지 말고 정청래 나에게 잘하시라. 그러면서 점잖게 송영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어요. 다시 말해서 정청래는 송영길 후보로부터 붕어, IQ, 장어라는 아주 정청래 후보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듯한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정청래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장관직에 임명되면은 청문회에서 반드시 나하고 맞닥뜨리게 되는데 나한테 잘하세요.
청문회 통과하고 싶으면은 정청래 나한테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잘하세요. 2020년 8월 17일 와이셔츠 소리 종김 TV 오늘 순서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